오크마를 습격하는 게 이렇게 먼 옛날부터 계획되었던 걸까요? 역시 나 정로로서 뭐야? 니카도르가 계획한 게 아니었다니. 나이오스님, 진작부터 너희가 이곳, 아니 이 시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오로닉스인가? 아니지. 아무리 그여도 이렇게 강력한 신력은 없을 텐데. 진정하세요. 아기는 없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나이오스님 말씀대로 저희는 이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먼 훗날 광기에 빠진 니카도르는 저희의 동료와 터전을 파멸로 이끌게 돼요. 저희는 종말을 막을 방법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어요. 그 광기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가?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피해는 정말이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군. 애초에 우리의 목표는 완벽하게 일치했던 걸지도. 영혼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계속 가보죠. 무리할 필요 없다. 이제 어우, 씨, 이건 또 거의 뭐요? 다 왔어요. 간단하네. 느껴지거든요. 달려. 아직 눈 감지 못한 망령이여. 괜찮아요. 망령이여. 당신이 뭘 들었는지 제게 알려주시겠어요? 용기, 영광, 강인, 희생. 신성을 5개로 나눴는데 하나가 부족하군. 신왕이시여, 당신의 이성을 어디에 버리신 겁니까? 계속 찾아보자고. 반드시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이승과 저승 사이에 낀 영혼을 인도하는 일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니. 이 세상에 죽음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그들은 이곳에서 방황하지 않아도 되고 저도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겠죠. 정보는 충분하니 너는 망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 없어. 크렘노스 성 사람이 니카도르의 영혼을 건드렸으니 우린 그들이 신을 모독하는 현장만 찾아내면 돼. 쓰러지지 마. 아직 종착지에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곧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이 낯선 영혼을 보금자리로 보낼 수 있도록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피안이 불고 있으니 편히 잠드소서. 망령이여. 이제 됐어요. 조금 전에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서 죄송해요. 네가 고통스럽단 걸 알지만 지금은 버텨야 해. 영혼을 주저하고 절단하는 곳에 거의 다 왔어. 제전이 열리는 동안 살아서 여기 온 사람은 없었을 거다. 다들 조심해. 건속이에요. 조심하세요. 주사여, 다가오지 마라. 이성을 잃은 건가? 가여운 창조물이로군. 이만 고통을 없애주도록 하지. 영혼은 분열하고 몸은 불멸하리라. 망가지겠어. 이런 게 도전이면 주사위는 던져 곤란하지. 전부 잃거나 전부 얻거나. 조심! 호기심이란 그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생각을 넓혀봐. 무너져라. 에브리를
한판 놀아보자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떠나라. 열려라 참깨 빙글빙글 형법을 쓰지 마. 어린. 이 육신으로 그대를 수호하며 그대를 인도하리라. 호기심이란 그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생각을 넓혀봐. 거기에 빠져봐. 끝인 걸까요? 아니, 그리 쉽진 않을 거야. 영혼은 분열하고 실험체요. 무능한 왕 유리포는 니카도르의 신성을 떼어내고 그걸 정성껏 만든 용기에 영원히 보관하려 했네. 그러면 니카도르의 몸을 불사로 만들 수 있을 테니 말이야. 하지만 티탄을 개조하기 전 우선 권속에게 실험을 해야 했지. 그야 간단해. 니카도르의 흩어진 영혼이 이 조각상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지. 내가 들었던 부름도 그 영혼들에서 비롯된 것이었네. 그의 영혼을 다시 모아 신성을 하나로 합치지. 그러면 그는 티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고 너희에게는 그와 당당하게 겨뤄 이길 기회가 주어질 거야. 불멸하리라. 아우 속삭이지 마 귀간지러. 을 찾았네요. 이 녀석은 제가 붙잡고 있을게요. 이성을 잃은 관속에게 죽음의 기운은 정신을 아득하게 하는 달콤한 안개 같은 존재니까요. 두 분은 니카도르의 영혼을 온전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 역사를 바로잡아야만 엠포리오스에도 미래가 있을 거예요. 네 실력을 보여주게. 기억을 걷는 자여. 오. 믿기지 않는군. 이렇게 어둡고 파탄난 모습이 크렘노스 성의 미래란 말인가? 아니 오. 오로닉스와 분명 엄청난 공명을 이루고 있나 보군. 세월은 흘렀지만 티탄의 영혼은 여전히 흩어져 있는 상황이야. 아마 무능한 왕과 그의 신하는 이미 한줌 재가 됐을 테고 그 누구도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 우리는 이 황당무계한 일을 끝내기 위해 이곳에 왔으니 함께 그 티탄에게 죽음을 돌려주는 게 좋겠군. 전투하는 소리군. 저건 이 파괴된 시대에도 운명에 맞서 싸우는 인간이 있다니 정말 대단하군. 하지만 힘만으로는 불멸의 몸을 없앨 수 없는 법. 그러니 그 소녀와 네가 답을 찾기 위해 이 시대로 온 거겠지. 용기, 영광, 강인, 희생, 이성. 여기에는 주온 조각상이 4개뿐이군. 그들이 정말 니카도르의 신성을 5개로 나누었다면 영혼 하나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겠지. 동의하네. 자, 분쟁의 신성을 합치는 걸 도와주게나. 주온 의식 4개로 나누어 주온 구역에 조각상 4개 봉인되어 있습니다. 조각상들이 손에 쥔 검을 받침대에 꽂으면 신성의 한 조각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충전장치를 집어 조각상 받침대에 배치하세요? 일단 해봐. 들리는군. 니카도르, 그의 신성 중 일부가 이곳에 봉인되어 있어.
아 저렇게 꽂으라고. 이로써 그는 전장에서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으니 증명되었다. 안개 속에서 형체 없는 검은 물결이 닥쳐와 그는 홀로 검을 들고 맞서 싸웠다. 니카도르의 용기여, 속박에서 벗어나 신의 몸으로 돌아가라. 소리가 들려오는군. 니카도르, 여기에 그의 뭐고? 저거? 옮겨야지. 우리는 검령의 신앙의 영광을 봉인하리라. 이로써 그는 단 한 번도 적의 등에 신의 창을 꽂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 사방에서 공격받고 나라 안팎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는 비겁한 계략과 타협하지 않고 전사의 존엄을 지켰다. 니카도르의 영광이여, 속박에서 벗어나 신의 몸으로 돌아가라. 오, 좋구. 내가 듣고 있으니 자, 말해보게. 아, 왜 또? 아, 저도 부서져 있었구나. 우리는 검령의 신앙의 강인을 봉인하리라. 이로써 그는 붉은의 의지로 정체불명의 재앙과 싸웠으니 증명되었다. 그 검은 물결이 신의 의지를 타락시킬 만큼 강력하다 해도 그는 지금까지 난세의 안개에 맞서 싸우고 있다. 니카도르의 강인이여, 속박에서 벗어나 신의 몸으로 돌아가라. 됐니? 아, 저것도 해야 되는구나. 흐흐, 이거는 그러면 지나갈 수가 있나 이거? 안 되는디? 저게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조각상에도 신성이 담겨 있군. 이곳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해다오. 이거 죽이면 안 되나? 안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된다고?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거지? 잠깐만. 아닌디? 뭐지? 뭘까 진짜? 뭐야? 아이씨, 아까 안 떴잖아, 개새끼야. 아이씨, 어쩐지 답이 없더라. 저 끄고 왔어야 되는데 병. 잠깐만. 아니. 슬슬 정신이 나가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우리는 광명의 신원의 희생을 봉인하겠다. 이로써 그가 깊은 잠에 빠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세계를 위해 검은 물결을 막아내겠다는 맹세였음이 증명되었다. 그는 스스로의 성벽으로 삼아 끝없이 퍼지는 광기를 막을 것이다. 그는 종말이 강림하면 세상에 더는 정벌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니카도르의 희생이여, 속박에서 벗어나 신의 몸으로 돌아가라. 내가 잘못 짚었어. 마지막 신성은 유실된 게 아니야. 그럼? 그걸 어디서 찾아야 할지 짐작이 가는군. 거의 다 끝나가는 건가요, 나이어스님? 그래,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 언제부터인가 머나먼 지평선 너머에서 검은 물결이 생겨났네. 검은 물결은 천천히 엠포리어스 경계까지 다다랐지. 그것과 처음 접촉한 티탄이 바로 니카도르였네. 검은 물결에 맞서면서 그는 신의 의지를 점차 잃어갔지. 전성기 티탄은 일격에 군도를 날려버릴 정도였지만 타락의 근원을 제거하지 못했어. 그는 의지를 다잡으며 검은 물결과 싸웠지만 끝내 패배하고 말았지. 신성이 완전히 오염되기 전까지 그는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기 시작했네. 설마 분리된 신성 중 그가 가장 완벽하게 보존하고자 했던 부분은 이성이었지. 티탄은 그의 이성이 언젠간 부름에 응답해 신의 몸 곁으로 돌아오고 자신의 사명을 다할 거라 믿었네.
응? 아, 이 모든 게 전부 그들은 수없이 실패한 노력을 상징하네. 너희가 도와준 덕분에 난 드디어 이 모든 일을 끝맺을 수 있게 됐지. 나이어스님, 이제 어쩔 생각이시죠? 용기, 영광, 강인, 희생은 전부 내 분신이지. 난 영원 조각의 속삭임 속에서 결론을 얻었네. 그래서 부름을 받은 거구나. 니카도르의 영혼은 이미 타락했고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다는 것이지. 방법은 단 하나뿐이네. 신성을 속박하던 봉인이 사라졌으니 주온을 마치면 니카도르도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것이네. 너희는 전성기에 가까운 티탄과 전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신을 죽이는 영광도 누릴 수 있겠지. 그럼 나이어스님은요? 난 근원으로 돌아가 니카도르 신성의 일부가 될 것이네. 어쩌면 타락인 날 집어삼킬지도 모르지. 하지만 광기를 끝내기 위해선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없어. 자신이 볼 수 없는 미래를 위해 희생하시겠다는 건가요? 그건 내 근원이자 사명이네. 난 평범한 인간도 아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지. 그런데도 날 위해 울어줄 생각인가? 세상의 모든 작별은 슬픈 법이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너에게서 많은 걸 배웠네. 그럼 떠나기 전에 나도 뭔가를 알려줘야겠지. 네 재능과 죽음을 미워하지 말게. 여정이 위대하고 서사시가 웅장한 건 만물의 끝이 있기 때문이니. 분쟁의 화신이 제게 세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문명은 분쟁이 있어야만 발달할 수 있는 법이지. 인간은 태생적으로 고난을 증오하지만 인간에게 꿋꿋이 서 있는 법을 알려주는 건 오직 고난뿐이지. 이 친구는 너보다 전투의 의의를 더 잘 알고 있으니 뭔가 깨닫는 바가 있을지도 모르겠군. 네가 내 창에 목숨을 잃는다면 다시는 이 말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되겠지. 반대로 네가 날 없앤다면 약속해주게. 불씨를 장작 삼아 다시 불을 피우고 검은 물결에 계속 맞서 싸우겠다고. 모든 황금의 후예를 대표해 그 부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난 난세의 사자이자 분쟁의 화신 천벌의 창 니카도르다. 명심해라. 내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상은이란 것을. 어? 와. 와. 날 쓰러뜨려라. 와. 전사다운 결말을 맞이하게 해줘. 우와. 와, 연출 지려 미쳤다. 의 본체 믿을 수 없어. 기원이 끝까지 써야 할 줄 알았는데 잘했어. 망가질 수 없지. 이런 걸 도전이라고 하면 정복하거나 정복되거나의 HP를 감소시키면 대응하는 캐릭터가 회복 가능한 HP. 오케이.
생각을 넓혀. 아 어디다 써 이 병신. 한판 놀아보자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 큰 사야. 너 줄게. 마음껏 써. 대충 전성기 힘의 90%? 고통 떠나라. 예쁜 거 처음 봐? 하. 조심. 주사위는 던져졌어. 아 피 안 차요? 전부 잃거나 전부 얻거나 어린. 이 육신으로 그대를 수호하고 그대를 인도하리라. 조심. 호기심이란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빙글빙글! 한꺼번에 덤벼, 얼른. 열려라 참깨. 무너 불사의 저주를 이겨냈으니 파멸이라는 상을 내려주마. 형은 다가왔다. 예쁜 거 처음 봐? 생각을 넓혀봐. 이 펜은 어떨려나? 오호 와우. 별거 아닌가. 어린. 호기심이란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에브리를 한꺼번에 덤벼, 얼른 열려라 참깨. 거기에 빠져봐. 오오오오. 조심. 응 실드 계속 채우면 돼. 회복할 필요 없음 그러면. 전부 얻거나. 내가 누군지 이 큰 사야. 너 줄게. 망가지겠어. 이려 들어. 어린. 응 안 아파. 약속할게요, 나이아스님. 당신의 악몽은 끝날 거예요. 호기심이란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에브리를 생각을 넓혀봐. 무너져. 자, 분쟁을 끝내버리자고. 조심. 아우 간지럽다 간지러워. 배팅 준비. 마음껏 써. 예쁜 거 처음 봐? 열려라 참깨. 호기심이란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아 형은 다가왔다. 예쁜 거 참 생각을 넓혀봐. 거기에 빠져봐. 승리가 잘가. 최후의 일격. 보스야 힘내라니. 선생님, 우와 씨발 뭐야. 우와 더는 검을 휘두를 필요 없어요. 이제 세상에 분쟁은 없으니. 드디어 끝났네. 끝났네. 니카도르의 불씨. 세월이 참 빠르네요. 지난 티탄이 죽은 이후로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천벌의 창이 사라졌으니 황금의 후예도 신탁 속 창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셈이겠죠. 숨 막힐 정도로 고요하네. 이곳을 지키던 티탄이 사라졌다고 성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줄이야. 티탄과 수천 번 겨룬 탓에 아직 이 고요함에 적응이 덜 된 게 아닐까? 이제 어쩔 거지? 전 그 티탄과 약속했어요. 황금의 후예가 그의 불씨를 가져가고 불씨를 장작 삼아 미래의 길을 비추겠다고. 니카도르와 대화를 나눈 건가요?
외부? 어서 알려줘. 서두르지 마세요, 마이데이님. 오크마에 돌아가면 제가 전부 얘기해드릴게요. 아글라이아님은 누군가가 불씨를 만지고 흡수해야만 일시적인 운반체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 마이데이, 네가 그런 특별한 영광은 너에게 맡길게. 네가 늘 바라던 장면이잖아. 안 그래? 하지만 네가 나보다 더 자격이 있어. 몸에 또 새로운 상처들이 늘었잖아. 격전을 벌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면 지금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일이라는 것도 잘 알겠지. 적어도 몇 마디 좀 하지 그래. 이렇게 대충 넘어가면 운명이 걸린 중대사라는 느낌이 안 들잖아. 불씨여, 함께 가시죠. 창세의 소용돌이가 당신의 귀환을 바라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파이논 씨. 딱히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뭐랄까, 오히려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간단하다고 해야 할까요? 불씨의 운반체가 되려면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럼 오크마로 돌아갈까요? 두 반신에게 승전보를 전해야죠.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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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니카도르의 조각일 뿐이지만 한 명의 영웅이기도 해요. 먼저 가세요. 곧 따라갈게요. 마지막으로 나이오스님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나이오스님, 니카도르님, 들리세요? 당신이 편히 눈 감길 바라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속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건 당신뿐이니 부디 제 무례를 용서해주세요. 혹시 타나토스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전 어떻게든 그녀를 찾아야 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녀에게 빼앗긴 절반을 반드시 되찾아야 하거든요. 그렇군요. 분쟁의 티탄으로 죽음을 직접 마주한 적이 없군요. 제 여정은 계속될 거예요. 엠포리오스의 곳곳을 전부 둘러봐야 한다 해도. 알겠습니다. 황금의 후예는 당신이 못다한 일을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지킬게요. 원래대로라면 세상에 분쟁을 가져온 당신은 이렇게 평온한 결말을 맞이할 수 없지만 괜찮아요. 여기엔 저희 둘뿐이고 그 누구도 당신의 마지막을 볼 필요가 없을 테니. 시인의 묘사대로라면 당신은 여전히 광기와 타락의 화신이자 영광을 전부 불태운 전쟁의 신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전 당신을 꽃이 잔뜩 핀 보금자리로 보내드리려 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티탄.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트리비 선생님. 손바닥에 뜨거운 불씨 하나만 늘었을 뿐 사지 멀쩡하게 돌아왔죠. 불씨의 온기가 느껴져. 잘했어, 파이논. 엠포리어스에는 오랫동안 새로운 반신이 탄생하지 못했지. 네가 니카도르의 빈자리를 채워준다면 거룩한 도시 시민에게도 크나큰 힘이 될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보다 마이데이가 더 책임자라고 생각해요. 마이데이는 크렘노스 성의 왕세자였을 뿐만 아니라 삶의 대부분 시간을 니카도르와 싸우는 데 썼잖아요. 저보다 분쟁이란 단어의 무게에 더 어울리죠. 정말 순진하다니까. 그렇게 많은 걸 고려하면서도 정작 한 가지 일을 잊었잖아. 어쩌면 마이데이모스가 불씨를 받으려 하지 않은 게 네가 말한 이유 때문일지도 몰라. 난 마이데이모스의 힘과 자질을 의심하지 않아. 그도 분명 신이 되는 상상을 수천 번쯤 했겠지만
종족 사람들을 이끌고 같은 길을 걷고 싶지 않은 마음에 거절했을 테지. 그러니 각오는 됐겠지? 엘리사이 에데스의 파이논? 준비됐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신성의 무게를 견디고 필요한 희생을 감수하겠습니다. 좋아. 드디어 이날이 왔네, 파이논. 이건 네 평생의 염원이었잖아. 안 그래? 당시 신탁이 절 찾지 않았다면 전 지금도 아무런 목적 없이 떠돌고 있었겠죠. 지금 이 순간 황금의 후예의 사명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게 제 존재의 의의입니다. 난 단 한 번도 네 결심을 의심한 적이 없었어. 내일 이 시간에 황금의 후예는 창세의 소용돌이에 모여 천벌의 창 니카도르의 불씨를 반환할 거야. 이건 사제들이 예부터 변치 않고 행해온 의식이 아니라는 점 명심해. 평범한 인간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분쟁의 신권을 받을 수 있을진 아무도 몰라. 네 앞길은 여전히 변수로 가득하지. 그때까지 푹 쉬도록 해, 파이논.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정말 평온하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런 난세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살다니 엠포리어스인의 정신력은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다 아글라이아님과 트리비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들이 지켜준 덕분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마이데이는 어디 갔나요? 피곤하다면서 먼저 돌아갔어요. 두 분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전투가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르겠어요.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지겨우시죠? 그래도 역시 그러고 보니 너한테 고맙다는 말은 처음 하는 것 같네. 도와줘서 고마워, 미미 씨. 내일 이 시간 뭐야? 아. 아글라이아님은 저희를 창세의 소용돌이로 소집해 불씨를 반환하는 의식을 진행할 겁니다. 아글라이아님이 황금의 후예만 언급하긴 하셨지만 제가 두 분을 초대한다 해도 분명 거절하진 않으실 거예요. 의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아글라이아님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진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티탄의 신권은 유일무이하거든요. 그러니 제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두 분이 와주셨으면 해요. 약속하신 거예요? 의식이 시작되기 전까진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푹 쉬세요. 저도 가서 생각을 좀 정리해야겠어요. 그럼 나중에 봬요. 너도 느꼈지? 왠지 고민이 엄청 많아 보여. 몸짓과 미세 표정을 통해서. 그도 그럴 게 파이논 씨가 겪게 될 일이 워낙 특별하잖아. 티탄이 엠포리어스 현재만 있는 신이긴 하지만 인간에서 다른 존재로 승격하는 과정은 상상조차 어려운 법이지. 하긴 지금껏 일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고민할 겨를이 없었네. 열차칸은 엉망이 됐고 열차팀과는 연락이 안 닿는 상태지. 게다가 천의 세계에 대한 금지령까지 있으니. 그러게 마치 세븐스한테 대신 일일 임무를 해달라고 연락할 방법도 없고. 파이넌 씨의 승격심만 끝나면 우리도 이 문제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엠포리어스 처음 업데이트한다고 방송 올라왔을 때 생각난다고? 이미 중독되던 그때? 우선은 목욕실에 가서 쉬도록 하자. 들어가서 보고 싶다. 아니 얘 이런 긴 문장도 구사할 수 있어? 눈치챘는가? 에? 그니까 말을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미며든다고? 넌 대체 정체가 뭐니? 나에 대한 건 아직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것도 밝혀질 수도 있겠구나. 속삭임이 들려온다? 이 책을 펼쳐봐? 난 과거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손 위에 책이 나타날 때까지 별 하늘을 밝히세요? 오. 우와, 존나 이쁘다 이거. 아, 이게 그때 예전에 영상에서 봤던 그거구나. 데이모스의 이야기를 적으세요. 이렇게? 피로 적신 이름. 병사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명성을 날린 도시국가 크렘노스는 모든 전사가 동경하는 곳이었다. 성우님 고생하신다 진짜. 미미 성우님. 1000명, 아니 10,000명 중 한 명만 누릴 수 있는 영광이다. 그건 사륙일 뿐이야. 영광이라고는 전혀 없지. 한 남자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이름은 내가 쓰는 대로 마이데이모스, 엠포리어스 영웅기? 마이데이, 크렘노스의 왕세자였다. 남자는 과묵했지만 그의 행적은 널리 전해졌다. 정말 불가사의한 이야기다. 사람들은 그가 태어나자마자 친부의 손에 절벽 아래로 내던져졌고 9년 동안 어두운 바다를 표류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살아나다니! 사신조차 그를 버린 거야. 불사의 몸, 남자에게 내려진 은총, 엠포리어스의 모든 황금의 후예가 그렇듯 저주라고 불리는 축복이었다. 과묵한 남자는 탁자 앞에 앉아 내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컵을 가득 채운 건 선홍빛 액체였다. 보양을 위해 피를 마시는 건 크렘노스 성의 전통이라고 한다. 널리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전장의 모든 시체를 약탈했다. 독선적인 야사자군. 간파당했다. 그의 눈빛은 사자처럼 날카로웠다. 이건 성류즙이야. 스토리만 깨면 남자가 임무 보상 비웃었다. 플러스 책 기록 보상? 야사가 야사에 그친 건 크렘노스 성이 오래전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인간들의 신이 광기에 빠지자 도시국가도 함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다. 소문에 따르면 남자도 크렘노스 성의 종말 전쟁에 참여했다. 전장을 휩쓸며 피투성이가 된 그는 긴 창으로 적군의 왕을 찔렀다. 다만 그 창끝이 가리키는 건 다름 아닌 자신의 고향이었다. 의견이 분분해지자 남자는 몸을 일으켜 떠났다. 그는 늘 뒷모습으로 소문의 진실을 서술하였다. 그건 수많은 풍파를 겪었음에도 상흔 하나 남지 않은 등이었다. 마이데이모스, 과거의 영웅. 그는 크렘노스의 반역자이자 아버지를 죽인 왕세자이다. 이번 챕터 완료. 마이데이 존내 멋있어.
저자의 선물. 아하. 불을 쫓는 이야기집. 여기에 저게 있구나. 돌파하는 게 있구나. 아, 근데 엄청 많은데? 와, 뭐야? 이건 이제 진행하면서 얻을 것 같고. 지금 쉬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파이노님. 내일이면 불씨 반환식이잖아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뭐가 다를까? 어차피 케팔의 비호 아래에서 오크만은 영원히 새벽일 텐데. 강렬한 빛이 내리쬐는 한 난 편히 잘 수 없어. 억지로 눈을 붙이느니 마음을 가다듬으며 생각을 정리하는 게 낫겠지. 이것도 휴식이나 마찬가지야. 그럼 생각은 다 정리되셨나요? 전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힐 정도네. 처음에는 불씨로 뜨거웠던 손바닥이 어느덧 차갑게 식어버렸어. 곧 있으면 그 존재조차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 카스토리스 씨, 그렇다는 건 내가 니카도르와 잘 맞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해?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한다면 그 의견에 동의할게요. 고마워. 저 멀리 시면이 보이네. 아, 전에 미처 물어보지 못한 질문이 갑자기 떠올랐어. 공정의 천칭이 있는 신전에서 오로닉스가 수수께끼로 우릴 곤란하게 할 때 왜 날 막았던 거야, 카스토리스 씨? 그랬었나? 분명 다른 방법이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아, 맞다. 엠포리오스의 운명보다 더 중요한 물건. 그건 당신에게 너무 잔인하고 불공평한 문제였어요. 알다시피 다낭 씨가 제때 해결법을 찾지 못했다면 내가 시도는 해봤을 거야.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주저할 겨를이 없었어요. 제가 당신을 막은 것도 무의식적인 행동이었고요. 두 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러게, 정말 다행이었네.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고 계세요? 파이노님? 매 순간 생각하고 있어. 조금 전 난 두 반신 앞에서 내 마음속엔 오직 황금의 후예의 사명뿐이라고 거짓말을 했어. 이번에는 아글라이아님의 금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분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파이노님. 단지 선택적으로 저희의 거짓말을 모른 척 하시는 것뿐이죠. 하긴 바보 같은 유행을 부렸네. 가끔 나처럼 평범한 사람도 영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니카도르를 쓰러뜨리면 머릿속에 울리던 의심의 소리도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시끄러워질 줄이야.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는데 전 파이노님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마이데이님이 마냥 장난으로 구세주라고 부르는 건 뭐지, 저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의식 전까지 쓸데없는 잡생각을 버리고 머릿속을 비워두는 게 좋겠어. 전에 트리비 선생님의 역사 시험 전에도 이 방법을 썼었거든. 누가 그 산더미처럼 쌓인 석판과 문헌을 복습할 수 있겠어? 일찌감치 포기하고 검술 훈련과 노는 일에 집중하는 게 낫지. 시험 결과는 어땠나요? 점수 말이야? 진작에 잊어버렸지. 트리비 선생님이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일주일 동안 황금의 후예 목욕탕을 청소하라고 벌 줬던 것만 기억나. 트리비님에게
그런 엄격한 면이 있는 줄 몰랐네요. 파이노님, 그 평온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세요. 아마 별일 없을 거예요. 고마워, 카스토리스 씨. 그냥 이렇게 귀찮은 일들을 최대한 외면해 볼게. 생각해봤자 딱히 결론도 안 날 테니까. 요 며칠 자꾸 눈앞에 내 고향 엘리사이 헤데스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더라고. 크렘노스 성의 그 녀석들은 기술력도 좋지. 나도 몸과 영혼을 분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언제든 영혼만 빠져나와 고향의 그 익숙한 초원으로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잠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은하의 어느 익숙한 곳? 모험이네요.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넣어보세요. 헤르타? 분명 당신도 저처럼 궁금하시겠죠? 과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해도 소용없으니까요. 은하 반대편에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보세요. 여기가 어딜까요? 바로 헤르타 정거장. 천재들의 기지이자 과학의 요람이죠. 이 헤르타 인형들을 보세요. 정말 정교하지 않나요? 전 사람들이 남몰래 진짜 예쁘다라고 얘기하는 걸 몇 번이나 들었답니다. 하지만 이 인형들은 헤르타님의 미모를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도 재현해내지 못했어요. 이건 아첨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랍니다. 이 장면이 기억나세요? 정말 흥분되는 순간이었죠. 존귀한 지니어스 클럽 83번째 헤르타님이 신성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위대한 누스에게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지난번에 이어 은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천재에 관한 전설을 들려. 이봐, 거울 4호.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저희의 첫 등장인 만큼 격식 좀 차리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헤르타님. 아하, 첫 등장의 격식. 턱이나 필요하겠다. 로봇 머리에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문제는 지금 반응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하지만 헤르타님, 여길 보세요. 이 장면만 보면 헤르타님은 이미 누스 앞에 서 계시는걸요? 아, 저건 홀로그램일 뿐이야. 어떻게 로봇 머리를 여기로 직접 소환할 수 있겠어? 그럼 홀로그램을 앞에 두고 대사를 외우셨던 거예요? 격식 차린 건데 네가 제일 중요시하는 거잖아. 쓸데없는 말은 이쯤 하자. 누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 아주 많은 걸 쏟아부었다고. 아련 시스템의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우주 정거장의 에너지원을 동원해 무신호 상태로 만들었다가 재가동해야 해. 그러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얼마나 드는데요? 자금 쪽은 내 담당이 아니라서 아스타한테 물어봐. 헤르타님도 모르셨군요. 난 헤르타의 본체고 지식의 사도이자 진정한 천재라고. 비용 관리? 그런 일은 너무 진부하지. 맞는 말씀이세요, 헤르타님. 컴퍼니는 헤르타님 같은 천재가 흥미로운 과제에 돈을 펑펑 쓸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조건 없이 제공해야 하죠. 그렇다면 지식의 사도이자 진정한 천재인 헤르타 본체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떡하긴? 당연히 아련 시스템의 오류를 찾아내서 바로 잡아야지. 외람된 말이지만 헤르타님이 여러 분야에 뛰어나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직접 수행하는 능력도 정말 그 중 하나인가요? 만약 저라면 스티븐에게 연락해서 로봇 머리의 머릿속에 말 한마디 집어넣으려고 돈을 쏟아부었다가 모든 걸 망쳤다고 얘기할까? 이제 이해했어요. 그럼 됐어. 봐, 저게 아련 시스템 단말 장치야. 당장 달려가서 확인해보자. 네, 헤르타님. 그런데 전 걷지 못해서 날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어째 오늘따라 유난히 농담이 잦은 것 같아? 아니 씨발 스토리가 왜 안 끝나 씨. 아 미치겠네 씨발.
어떻게든 좀 끝을 보고 싶은데 왜 안 끝나는 거야? 왜 이렇게 길어? 주인장! 이런 식으로 장사가 돼? 너무 퍼주는 거 아니야? 이게 아현 시스템인가요? 네, 9시간 봤다고요? 아니 5-6시간 정도라길래 적당히 하면 끝나겠거니 했는데 와 씨. 내 말이 맞아. 둘 다 기본 로직이 같으니 본질적으론 같다고 볼 수 있지. 이런 걸 두고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죠? 계속 그런 쓸데없는 말하면 내 조수의 이름을 거울 5호로 바꿔버리는 수가 있어. 본론으로 돌아가자. 아련 시스템은 에너지원 구역, 계산력 구역, 통신 구역 총 3섹터로 구분돼. 독립된 각 섹터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지식 운명의 길을 통해 연결되지. 로봇 머리와 말 한마디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워낙 정교한 시스템이다 보니 평소에 테스트하거나 정기적으로 보수하기도 까다롭지. 사소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정상이야. 시험 봐서 실제로는 7시간 정도였을 듯? 책에 기록하는 게 4개 정도 들어있다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문가의 시선으로 볼 때 어느 섹터에 오류가 난 건가요? 간단해. 셋 다 문제가 생긴 거지. 응? 별일 아니야. 기술적으로 살짝만 조정하면 되거든. 세 섹터가 독립되어 있으니 조사도 차례차례 해야 할 거야. 준비됐다면 우선 에너지원 구역부터 살펴보자. 전 거울이라고요, 헤르타님. 거울 속 당신이 준비됐다면 저도 준비를 마친 거나 다름없죠. 5명을 기록한다고요? 됐어, 청소도 하고 왔으니까 좀 천천히 보자. 에너지원 구역은 왜 이렇게 추운 거죠? 거울에 소리가 낄 것 같아요. 예상 못했어? 난 헤르타 정거장의 모든 에너지원을 허수 상태로 전환해서 이 섹터에 저장해뒀어. 초저온 상태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주 정거장은 진작 폭발해서 하늘로 날아갔을 거야. 하지만 저희는 원래부터 하늘에 떠 있었잖아요. 거울 주제에 유머 감각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저 녀석들은 어디서 나타난 거지? 손상된 데이터? 활성화된 시스템도? 그럴 리가. 설마 군단이 또 쳐들어온 건 아니겠지? 어쨌든 싹 없애버려야 해. 깨지지 않게 바짝 따라와. 한꺼번에 덤벼. 얼른 생각을 넓혀봐. 내가 맞춰버렸네? 고통 떠나라. 열려라 참깨. 빙글빙글. 조심! 망가질 수 없지. 호기심이란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예쁜 거 처음 봐? 생각을 넓혀봐. 무너져라. 주사위는 던 전부 잃거나 전부 얻거나 올인! 이래서 아케론이 좋다니까? 이 큰 사이야. 맞네, 아케론이 있으면 빗을 써서 넘길 수 있구나. 어쭈. 열려라 참깨. 역시 헤르타님. 그거 평범한 기억 거품 같은데? 특별할 건 없어. 다른 캐빈에도 널려 있거든. 흥미롭네요. 이게 뭐죠? 대체 어디서 벌레다. 이런 징그러운 벌레들이? 로봇 머리를 만나려면 그에 걸맞는 계산력이 필요해. 1초당 수천여 번의 부동 소수점 연산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는 네 존재조차 느끼지 못할 거야.
하지만 뛰어난 계산력에도 단점이 있어. 바로 이런 계산력 집중들이 꼬인다는 거지. 번식의 자손인데 어떻게 지나온 건지도 몰라. 생명은 정말 신비롭군요. 그래봤자 말하는 거울보단 못하겠지만요. 그나저나 헤르텔님, 이 정도 계산력을 가진 슈퍼컴퓨터로 대체 평소에 뭘 연산하시는 건가요? 그게 중요해? 슈퍼컴퓨터를 작동시켜서 로봇 머리에 주의만 끌면 그만이지. 에휴, 한가하실 때 아스타 씨와 얘기를 좀 나눠보세요. 편법은 쓰지 마. 한꺼번에 덤빌 생각을 넓혀봐. 호기심이란 굉장히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빙글빙글! 발전이 없나 열려라 참깨. 거기에 빠져봐. 에브리를! 조심. 정말 대단해. 역시 나라니까.